네, 오늘은 사회복지 미시적 실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시적이란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작은 개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매우 작은 현상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첫째 시간인가 미시적 개념과 거시적 개념 설명한 것이 기억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경제를 말할 때 미시적 경제다. 그럼 작은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뭐 시장을 갔을 때 우리가 배추값이 얼마냐, 무슨 반찬값이 얼마 들었냐, 쌀값이 얼마 들었냐 이렇게 했을 때 미시적 경제라고 얘기하고요. 거시적 경제는 우리가 국가 간의 환율이 어쩌느냐, 또는 달러 값이 어떻게 됐느냐, 오일 기름값이 어떻게 됐느냐, 국제적 주식이 어떻게 됐냐 이런 것을 말할 때 거시적 경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우리가 미시적이란 건 작은 개념이다. 그리고 거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큰 개념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따 더 보충 설명을 하겠지만 사회복지에서는 우리가 이제 개론에서 다루는 거잖아요. 사회복지 개론에서 여러 과목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 분야. 이 개론은.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실천론, 실제로 행한다. 사회복지를 행하는 과목. 이 두 과목이 있어요. 사회복지 실천론이라는 과목이 있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과목은 몇 학년 때 배우냐면 보통 3학년, 4학년 때 배웁니다. 실천론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실천에 따른 세세한 기술을 배워요. 그게 실천 기술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회복지 과목은 실천론이 항상 실천 기술론보다 한 학기 먼저 구성이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회복지 개론에서 이런 실천을 다룬다. 주로 미시적인 실천을 다룬다. 그러니까 그 미시적이라는 개념을 보면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목차 먼저 설명하고요. 사회복지 실천 대상 정의와 유형, 그리고 미시적 실천 관련 이론, 그리고 과정과 기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와서 미시적이란 건 뭐냐? 주로 사회복지 실천이나 실천 기술론에 해당이 돼요. 과목으로 말하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브롬펜 브루너의 그 체계 이론 기억나신가요?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원을 이렇게 했을 때 한 가운데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집단이 있고 기억 안 나세요? 네, 지금 자료를 한번 지난번 자료인지는 모르는데 네, 그 자료가 있었어요. 생태체계 이론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체계 이론이라고도 하거든요. 다른 인터넷 자료를 찾기가 갑자기 찾으려니 쉽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개인, 가족, 또래 집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걸 우리가 다 미시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실천도 미시적인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를 우리가 거시적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다면 가운데가 개인, 그 다음에 그 개인을 둘러싼 가족, 또 더 넓은 집단, 또 더 넓은 지역사회, 또 더 넓은 국가. 이거 여러분 설명한 기억이 나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사이에 내가 다른 혹시 그림 자료를 있나 지금 찾아보는데 이럴 때 또 쓰려고 보니까 없네요. 아마 기억날 거라고 여러분 이해할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거시적인 실천이라고 해요. 그것은 지역사회복지다. 국가 간에 하는 사회복지 국가정책이다. 사회복지 행정이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실천 대상은 크게
미시적인 대상은 개인, 가족,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시적 대상은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 정책을 포함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미시적 실천 대상인 개인,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시적 대상 유형 중에 개인이죠. 개인. 자, 개인입니다. 이건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3대 실천 방법론이라는 것이 많이 대화로 나눠요. 예, 실천 방법이나 실천, 네, 대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대상. 3대 실천 대상이라고 해요. 이 3대 실천 대상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개인이에요. 개인. 그 다음에 집단이에요. 네, 그 다음에 집단.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근대, 최근에는 4대 실천 방법론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건 뭐 어디 교재에는 안 나왔을 거예요. 어딘가 교재에. 그런데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3대 실천 대상이 있다. 혹은 3대 실천 방법이 있다. 그것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까지 3대예요. 여기까지가 3대. 그런데 최근에는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4대 실천 방법은 가족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개인 대상이 여기가 나와 있죠.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3대 실천 방법 중에 하나가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미시적인 것이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여기 미시가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 개인이. 자, 그래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이에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네, 이 개인 대상 실천은 어떤 책에는 개인이라고 안 하고요, 개별 대상이라고도 해요. 과거에는 개별 지도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비슷해요. 그걸 이제 케이스 웍이라고 하는데요. 한 개인을 이제 퍼스널이라고 보지 않고 한 케이스라고 봐요. 케이스 웍은 무슨 일을 한다는데, 우리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 대상이다, 실천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케이스 웍, 네, 케이스 워크죠. 그래서 우리 미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 역사에서, 사회복지라는 역사에서, 실천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대상이 바로 개인이었어요. 개인. 아마 한 70% 이상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 사회복지 역사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야 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자, 뭐 가족 문제도 해결하자, 이렇게 왔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회복지학의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개인의 문제,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문제, 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개인을 잘 살게 해주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많았던 거였죠. 뭐 여기는 1대1로 만난다고 하는데 사실 1대1은 아니에요. 2대1이 될 수도 있고요, 1대1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조금 이따 뭐 집단 배울 건데요. 집단 배울 건데요. 공통의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을 일부러 집단화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최근에는 집단과 개인을 같이 풀어나기도 하죠. 이를테면 학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 있어요.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인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개인들을 공통의 목표를 가진 대상을 집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더 효율성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를 한 사람씩 치료하는 것보다는, 네, 집단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두가 다 뭐예요? 개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였었죠. 네,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미시적인 실천의 가장 기본은 개인이 대상이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사회복지학의 역사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었다. 이 모든 걸 다 합치더라도 개인의 문제가 거의 한 70% 이상 뭐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네, 이해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가족 대상이죠. 개인 집단의 순서가 아닌가요? 최근에는 이 가족의 문제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순위로 따지면은 이제 역전이 됐어요. 이 4위였는데 얘가 2위로 와버렸어요. 이렇게. 네, 물론 전통적인 3대 실천 방법은 아니에요. 이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사회복지 전통적인 3대 실천 방법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 하여튼 간에 지금 개인은 설명이 됐고 이제 두 번째는 가족이 등장합니다. 어느 책이나 다 가족이 등장해요. 네. 이건 뭐냐? 왜 4위가 2위로 치고 올라왔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어떤 개인의 문제를 치료하려고 봤더니,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봤더니, 개인을 대상으로 실천하려고 봤더니, 그 개인을 싸고 있는, 우리 체계이론에서 아까 봤잖아요. 개인을 싸고 있는 어느 체계를 봤더니 가족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 부모님을 닮지 않았나요? 가치관, 가족들의 그 가치관이 닮지 않았나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부부 갈등이라던가, 부모 자녀 문제, 아동 문제, 뭐, 세대 간 갈등, 뭐, 이런 문제들은,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들여다보니 가족을 치료해야겠더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개인의 문제도 해결되더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치료, 이 설명해 보세요. 이건 벌써 한 6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가족 대상은 얼마나 이렇게 많아요? 설명이? 물론 개론이지만 이거 적어요. 가족치료라는 단일 과목이 있어요. 가족복지라는 단일 과목이 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는 개론이기 때문에 맛만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야말로 개론적인. 그래서 가족이 왜 미시적 대상이고 이 가족에서 필요로 한 가장 기본적인 게 뭔가 지금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실천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모델 방법이 있어요. 어떤 책에는 모델이라고 하고 어떤 책에는 우리 책에는 모델이잖아요. 어떤 책에는 뭐 유형이라고 하고 또 어떤 그 자료에서는 치료법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학에서는 치료라는 용어를 잘 씁니다. 네. 치료라는 용어는 실제 의학적인 치료를 말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사회복지 실천 행위를 치료라는 용어로 바꿔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세대 가족 치료란 뭐냐면 결국에는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개인의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성격과 가치관 우리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미쳤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들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기 때문에 한 세대만 보지 말고 윗세대, 그 윗세대 다 세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발견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치료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 가족 치료란 뭐냐면은 가족에 대한 어떤 구조가 잘못됐다. 그래서 가족의 구조를 재조직해라. 뭐 이런 집 있잖아요. 가족 내에서 서열이 있고 권력이 있죠. 보통 가장 권력을 많이 가진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죠. 어른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가족은 보면 권력이 아이한테 있어요. 네, 그런 가족은 구조가 잘못됐죠. 그래서 재조직하고 재구조화해야 된다. 네, 표로 나와 있는데 네, 이런 설명들을 표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가족 재구조화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런 치료법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 해결 중심 모델. 이거는 이제 뭐랄까 좀 단기적인 접근이죠. 해결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치료를 전반적인 걸 다 봐야 되지만 사실은 전반적인 걸 다 보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빨리 파악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 네, 이런 거고요. 보통 여기서는요. 가족 전체를 보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 개인
한 사람을 개선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나만 바꾸면 우리 가족이 다 편할 수 있다. 내 생각을 바꾸면 우리 가족이 더 평안할 수 있다. 뭐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여기서 다 이걸 이해할 수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약간 그 개념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나중에 가족복지나 가족치료라는 과목을 따로 수강을 하면 훨씬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 다음에 경험적 가족 모델이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역기능적 가족이 뭐예요? 그러니까 역기능적 가족은 뭘 말하는 거예요? 뭐랄까 뭐 폭력 있는 가정, 무슨 뭐 욕을 하는 가정, 뭐 그런 가족들을 우리가 역기능적이라고 하죠. 기능을 잘하지 못하는 가족. 순기능적 가족은 뭐예요? 좋은 가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폭력이 없고 상당히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주 건강한 가정. 네, 그런 것들을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경험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역기능, 문제 있는 가정을 아주 좋은 가정과 같이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뭐랄까 행동주의 모델이라든가 뭐 정신분석 모델이라든가 이런 거 연관이 돼요. 근데 이런 경험 같은 건 행동주의 모델이죠. 행동주의 모델은 뭐냐면 어떤 행동은 학습이 된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강화물을 주면 학습이 되죠. 네. 그러면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을 뭐 학습된다는 모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표를 요약을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다세대 모델은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보웬이라는 학자, 나중에 매우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 보웬이라는 학자가 자아 분화를 제시합니다. 이게 자아가 뭐냐면 스스로의 성격을 나누자라는 거죠. 우리가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만났어요. 결혼했어요. 아주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A라는 가치관과 B라는 가치관이 만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화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A라는 자아와 B라는 자아를 분화시켜야 된다. 뭐 그런 의미고요. 이 보웬이라는 학자가 만든 게 다세대 치료인데 이분이 유명해요. 가계대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탈삼각화해라. 이게 뭐냐면은 보통 가정 내에서 세 사람이 끼면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 학자는 이런 거죠. 시어머니, 아들, 며느리. 자, 세 사람이 있으면은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면 좋은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삼각화는 벗어나는 게 좋다. 뭐 이제 그런 얘기죠. 구조적 모델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조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균형 같은 걸 깨트려야 된다. 네. 그래서 재구조화를 해라. 가족을 재구조화를 해라. 뭐 남녀의 역할 이렇게 딱 규정 지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보통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남자들은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지잖아요. 네, 그런 성향이 아직도 있어요. 사실 뭐 여자들도 사회 진출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반대로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안 발생할 수도 있죠. 어찌됐건 현재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이 구조화가 문제가 돼 있다. 그래서 재구조화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 그런 거죠. 네, 뭐 이건 행동 치료 기법인데요. 아까 행동주의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뭐랄까 좀 단기적인 모델이라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적 모델, 전략적 모델 같은 용어예요. 우리가 같은 의미예요. 책마다 좀 다르지만. 네, 그래서 행동 중심 치료 기법을 많이 씁니다. 이를테면 어떤 역기능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에게 순기능을 했을 때 용돈을 준다던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잘한 일하면 칭찬으로 이마에 스티커 붙여주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그 토큰 이코노믹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뭐 하나 주어가지고 그 아이가 굉장히 그 뭐랄까 상 받은 것처럼 그런 것을 느끼죠. 그러면 그 좋은 행동은 학습이 되는 것이죠. 네, 여기도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 시간 관계상 짧게 하려고 하는데 길어지네요. 꼭 넘어갈게요. 그 다음 집단 대상
집단입니다. 집단까지 하고 1단원을 마칠 거예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또 이미 어떤 집단은 문제가 많아요. 그렇다면 그 집단은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고 개입을 해야 되겠죠. 네. 한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이 집단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 대상도 우리가 미시적 대상이다. 미시적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집단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집단이 있느냐, 이게 좀 관심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시험에도 좀 잘 나오고, 네. 지지 집단, 우리가 지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지하냐는 건데요.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지지한다.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지해주는 집단이다. 그거죠. 지지를 해주는 집단이다. 그럼 어떤 집단이 지지하냐? 문제가 있는 집단이죠. 네, 우리가 생활사건, 다양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 문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지가 필요한 집단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뭐 가족 붕괴라던가, 뭐 암 환자 가족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어떤 집단이든 다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조금 애매모호하지만 두리뭉실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지지를 필요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교육 집단은 좀 이름이 쉽죠. 교육을 받는 집단이죠. 네, 교육을 통해서 무슨 성교육, 부모 교육, 하여튼 교육을 하는 집단을 다 포함하는 거죠. 성장 집단은요, 우리가 인생의 주기에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집단을 얘기를 해요. 아동 집단, 청소년 집단, 퇴직 준비 집단, 노인 집단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다 성장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집단들. 치유 집단은 여기서 이름이 치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테라피, 치료. 어떤 책에는 치료라고 안 하고 치료라는 용어를 써요. 치료 집단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주로 환자, 중독자, 우리 사회복지학에서 다룰 수 있는 환자 수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치유 집단이다, 치료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회화 집단은 사회적 기술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퇴원한 정신장애인 10년간 정신병원에서 있었는데 이분이 퇴원하면 사회생활을 잘할 수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죠. 그 영화 쇼생크 탈출인가를 내가 보면 장기 무기수였던 그 범죄자가 사회에 나와요. 한 30년, 40년 교도소에 있다가 사회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회 적응을 못 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훈련을 하고 그런 교육하는 그런 집단을 우리가 사회화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1장은 마칠게요.